안녕하세요. 타임줄 거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고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그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분이죠. 올브라이트, 매들린 올브라이트.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한마디로 뭐 했냐면 베리어 브레이커다. 자, 베리어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라고 하잖아요. 이 바랄 말이 막대기란 뜻이거든요. 막대기. 이 막대기란 뜻인데 이것이 이제 장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리어 하면 이제 장벽 이런 뜻이 되겠죠. 장벽을 깬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it had not occurred to me. 자, 그것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that I would ever be in a position.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to break a glass ceiling. 자, glass ceiling 덩어리편이죠. 유리 천장. 그러니까 여자로서 처음으로 국무장관이라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되었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이제 외교부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모든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의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러한 그 브레이크, 글래스 슬링, 어떤 유리 천장을 깼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면 이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고요. 미국의 여성 외교학자였으며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97년부터 2001년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그 뒤로 이제 클린턴 그 여자 그분도 국무장관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미국 드라마 미드, 미국 국무장관,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라는 그 미드가 이제 이분을 스토리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7년생이네요. 체코 프라. 그러니까 체코슬라바키아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이민을 오신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2022년에 3월 23일 워싱턴 DC에서 돌아가셨고 배우자는 조셉 올브라이트 82년에 돌아가셨네요. 자, 학력은 콜롬비아 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 담당 공직은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 동안 미국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임을 했고 그 뒤에 바로 미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된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분의 이제 스토리를 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체코슬라바키아 이민자 출신으로 본래 이름은 마리아 코르벨이었다. 37년 5월 15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네요. 나치와 공상 정권을 피해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근데 아버님이 외교관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다. 자, 그 당시 미국 외교가 어땠어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여자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물.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 글래스 슬링, 유리 천장을 깼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미국의 명문 여대인 웨슬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남편은 이제 언론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조셉 매터슨 오브라이트와 결혼했다. 한동안 가정주부로 생활한 오브라이트는 딸이 3명이나 됐네요. 양육하면서도 콜롬비아 대학원에 입학해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데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존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부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석박사를 했다는 거. 콜롬비아 대학교 시절 지도교수였던 즈비그뉴 브렌즈스키가 카터 행정부 시절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면서 그와 함께 웨스트 윙에 입성했다. 백악관에 있는 그 웨스트 윙 이제 사무실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스텝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도교수와 같이 이제 입성을 했네요. 82년에 이혼 이후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여성 정치인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빌 클린턴 당시 아칸소 주지사와도 인연을 맺어서 국무장관으로 발탁을 했다. 클린턴 행정부 1기 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맡았고 2기 시절에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첫 여성 국무장관 자리에 올랐다. 이때 상원 인준을 투표했는데 거의 뭐 99대 0. 그러니까 굉장히 초당파적인 만장일치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이분이 또 업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의 확장을 옹호하고 발칸반도. 이 발칸이란 말은 산이 많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발칸반도. 이 발칸반도의 집단 학살, 그러니까 코소보 사태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맹의 개입을 촉구해온 인사로 통한다. 그러니까 나토가 개입을 해서 발칸반도의 그런 집단 학살을 막았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핵무기 확산 억제를 추구하고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한 인물이다. 그래서 인권, 민주주의를 옹호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분의 정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별세 소식이 들렸고 미 장관으로서는 첫 방북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은과 김정일과 이제 회담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2012년 5월 29일 날 이렇게 메달을 달고 있네요. 그래서 메달 오브 프리덤, 자유 메달을 지금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고 소식 한번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사가 아니고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The Trailblazing이었다. 자, 원래 트레일이란 말은 그 오솔길이란 뜻인데 마치 뭐 불도저처럼 막 밀고 간다 이런 뜻으로 트레일블레이징 하면은 파이오니어링, 뭐 개척자 정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 뚫고 가는, 즉 개척자 정신이 있는 퍼블릭 서번트였다,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이민을 왔죠. 무엇으로서? refugee, 난민으로서. 그리고 went on to become the first woman, 처음 여자가 되었죠. ever serve as U.S. Secretary of State. 자, 국무장관을 뭐라고 한다? Secretary of State. 자, 물론 Secretary가 비서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의 비서들은 글을 잘 썼다. 글을 잘 쓴 사람이 누군다? 장관인 역할을 했다. 글로 다 그 당시에 소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관이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그때 died, March 23 of cancer, 암으로 돌아가셨네요. 자, 84세였고요. who was born, 아까 마린 존 코벨로바라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프라하에서. 그리고 이제 whose family, 이 가족은 플리의 과거가 되겠죠. 도망을 갔다. 나치와 커뮤니스트, 공산권으로부터. 그래서 became an expert on, 뭐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냐면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이었죠. during a career, 이 기간 동안, 경력 기간 동안, eventually 결국은 이제 brought her around the world, 그녀를 전 세계로 이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력 기간 동안. 무엇으로서? highest ranking woman이죠. 가장 고위직이죠. 네. 미국 정부 역사에서. 자, those who work with Albright, 올브라이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또 chronicle. 자, chronicle란 말은 동사로 하면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 그래서 chronicle 하면은 연대순으로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hronicle 하면은 이제 연대순으로 이제 그녀의 그 커리어, 그 경력을 기록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remember, 기억하는 것이죠. Remember her as an effective, 아주 효과적인 이런 뜻이고요. 자, 크라닉이란 말이 시간이란 뜻이 와가지고 이제 크라닉이란 말 많이 쓰죠. 크라닉. 시간이 가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 할 때 크라닉 디지즈 이렇게 많이 쓰죠. 자, 크라닉이란 말도 정리하시고요. 아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터라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자, 이분은 이제 explain complex international issue, 아주 복잡한 국제 문제를 설명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클래리티를 가지고 아주 명백한 거죠. 아주 클래리티, 똑똑하고 명백하게 딱 국제 문제를, 이슈를 정확히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a gatherer of people, 사람들을 이렇게 gather, 모이게 했고, 그래서 believe in, 뭘 믿었냐면 fostering bipartisanship through a conversation, 대화를 통해서 초당파적인 그런 정신을 양육하는. 원래 포스트란 말은 육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encourage, 프로모, 조장하다 이런 뜻이니까 초당적인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초당적인 당파를 떠난 그런 어떤 걸 조장하는 것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백하게 이슈를 설명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nonsense negotiate다. 그러니까 nonsense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노니까 정말 센스가 있는 그런 협상가였다. 그래서 흔히 employed, 고용했다는 거죠. 그녀의 eclectic pin collection to send diplomatic message. 그러니까 그녀의 eclectic이란 말은 이제 그 폭넓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인 메시지를 아주 폭넓은 어떤 핀으로 딱 꼽는 그런 컬렉션, 그런 모음을 써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 아이콘이었는데, 여성 인권 신장의 아이콘으로서 그녀의 보이스, 목소리는 글로벌 어페어, 전 세계 그 지구촌 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또 낸 것으로서 아주 폭넓고 다양한 그런 의견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협상가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outlast,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years of public service, 그러니까 대중의 공직의 입문에서 이제 공직의 임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올브라이트는 was a champion of
women's right,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vocal, 목소리로서 advocate, 옹호자였다는 거죠. advocate, 옹호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for democratic women in US politics. 미국의 정치에서 민주적인 그런 여성, 민주당의 어떤 여성의 옹호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famously, 유명하게도 이제 warning that, 뭘 경고했냐면 there's a special place in hell for women who don't help other women.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은 in hell, 지옥이었죠. 여성들을 위해서는 지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모토, 그 모토는 뭐였냐면 born out of the scrutiny she faced from women in her own life. 그녀의 인생에서 여성으로부터 그녀가 직면했던 이런 보안, 안보, 스크루터니 이런 안보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모토가 됐는데 she pursue graduate school. 자, 대학원이죠.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그녀의 이제 children were still young. 아이들이 여전히 어렸을 동안 대학원을 계속 다녔을 때 그녀의 인생에서 여성에게 마주친 이런 안보, 불안, 어떤 보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웠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맡아뜨리는 어떤 스크루터니, 안보나 보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싸웠던 그런 여자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바이파티즘, 원래 파티가 정당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바이란 말은 두 개니까, 두 개 정당이니까 양당이란 뜻이죠. 근데 두 번째 뜻에 초당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파티즘이 아까 여기 바이파티즘, 초당파적인 이런 뜻 하나 정리하시고요. 이 바이가 두 개란 뜻으로 바이시클 하면 이제 자전거도 있고요. 바이링구얼, 두 개 언어를 쓰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파티즘 많이 쓰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3년도에 올브라이트는요, 포인트드, 임명이 되었죠. 미국의 엠베서더 2, 덩어리편입니다. 어디에 대사로 임명하다 할 때 엠베서더 2를 씁니다. 그래서 유엔에 이제 대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이제 인플루엔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데모크래틱 파티,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그는 urged, 촉구가 되었죠. 3 years later, 3년 뒤에. appoint her as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으로서. 워렌 크리스토퍼 step down. 그 당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가 이제 step down, 내려온 다음에 사임한 다음에 이제 그 후속으로 여자가 된 것이죠. 자, 전에는 이제 메릴랜드의 세너터 바버라 밀루스키 씨는요, be among those,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냐면 콜포 요구하다. 그녀의 appointment, 그녀의 그 임명을 요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올브라이트가 말하기를 knew, 알았다는 거죠. both sides of the aisle, 그 양면을 알았다는 거고, 또 both sides of the dome, 그 운명의 양면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녀를 존중했다. 그리고 그들은 admired her brilliance, 그녀의 그 똑똑함을 흠모했다. 그리고 그들은 흠모했습니다. 그녀의 여기 보면 파이스트란 말 나와 있죠. 혈기왕성함 이런 뜻입니다. 파이스트니스. 그리고 they admired her ability to communicate,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아주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를 흠모했던 것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똑똑함, 그다음에 파이스트니스,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올브라이트의 장점이었다. 자, 올브라이트 was unanimous. 자, animous가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 근데 마음이 윤이니까 하나죠. 마음이 하나 됐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100% 이런 뜻이죠. unanimous. 컨펌. 자, 올브라이트가 컨펌 받았다는 거예요. 확증을 세넛 상원에 의해서 그 1월 22일 97년도에. 그리고 이제 served in the role,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100% 상원 인준을 컨펌을 했다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2001년까지. 자, 그리고 이제 Secretary of State로서 she promoted the expansion of NATO, 나토의 확대를 이제 프로모트했다는 거죠. 옹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 the call for military intervention in Kosovo. 자, 코소보의 그런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나토가 군사적으로 인터벤션, 개입을 할 것을 콜포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negotiate with North Korean, 북한과도 이제 핵 협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에 대해서 이제 뉴클리어 웨폰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promote the global advancement of women. 여성의 그런 글로벌적인 그 지구촌의 어떤 글로벌적인 advancement. 원래 advance라는 말은 진보, 앞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진출이라고 번역할게요. 그런 진출을 이제 프로모트했다는 거죠. 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올브라이트는 또한 faced criticism, 비판에도 이제 직면했는데 그녀의 리스판스, 그녀의 그런 반응이었죠. To some key foreign policy issue죠. 그렇죠. 주요한 외교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비평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recommendation 그 추천했는데 미국의 ambassador to withdraw peacekeeping forces from 루안다. 그러니까 루안다에서도 피스군, 그러니까 평화 유지군을 withdraw했다는 거예요. 철수했다는 거예요. withdraw. 자, withdraw. 드론을 잡아 끄는 것인데 with가 아주 독특한 접두사입니다. 이게 백이라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draw back 하면 뭐예요? 뒤로 잡아 당긴다. 그러니까 철수하다, 뭐 돈을 인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군인들을 이제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안다의 그런 그 사태에서 이제 이런 그 실수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turn into genocide. 그래서 루안다의 그 제노사이드라고 유명하죠. 루안다 같은 다른 종족끼리 거기서 대규모 제노사이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죠. 인종 학살이 되겠죠. 대규모 학살. 그래서 이제 헤스드론 이것이 뭘 끌었냐면 intense scrutiny, 정밀한 아주 심오한 그런 조사를 이끌어냈다. She has described the decision. 그래서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가장 위대한 후회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했다는 것이죠. 이게 피스키핑 포스가 철수한 뒤에 거기에서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을 후회하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after leaving office, 사무실을 떠난 뒤에 분사구문이네요. 자, Albright remained unengaged voice. 괜히 관여하는 목소리를 남아 있었다. 어디에? 외교적 그런 디베이트, 어떤 토론에 있어서 계속 목소리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it had not occurred to me. 그것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다. Frankly, that I would ever be in a position to break a glass ceiling.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a woman who's married, 결혼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mother of twins, 쌍둥이 엄마로서 그렇게 유리천장을 깨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임즈에 2016년에 말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the turning point did come. 그러한 그 전환점은 정말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did가 이제 동사를 강조하는 거니까 정말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깨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 역할, 또 쌍둥이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인권 신장을 했던, 또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자기에게 드디어 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부고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